맞벌이인데 자산이 생각보다 안 느는 것 같다면 지금 이 숫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평균보다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 기준 자체가 없다면 이 영상이 그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맞벌이 부부 평균 순자산은 외벌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월 수입 격차만큼 자산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수입이 분명히 더 많은데 자산 차이가 예상보다 작은 이유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평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 평균 자산과 부채,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부부의 자산 부채 구조가 평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재무 기준점이 보입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 평균 순자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지 봅니다.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6억 1,400만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5억 200만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은 상위 자산과 가구가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중위값은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 순자산 중위값은 약 3억 2천만원 수준입니다.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간극이 자산 분포의 쏠림을 보여줍니다. 우리 부부의 순자산이 3억 2천만원을 넘는다면 맞벌이 가구 기준 중위 이상입니다. 5억 원을 넘는다면 평균 이상입니다. 이 두 숫자가 맞벌이 부부 재무진단의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자산 구성 비율도 봐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총자산 6억 1,400만원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은 약 77%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약 23%입니다. 자산의 4분의 3 이상이 팔기 어려운 실물에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외벌이보다 얼마나 더 모으는지 격차의 실체를 봅니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평균 순자산 차이를 봅니다.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외벌이 가구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순자산은 5억 200만원입니다. 차이는 약 1억 4,200만원입니다. 이 격차가 작다고 느껴지시면 정상입니다. 소득 격차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연소득은 약 7,600만원입니다. 외벌이 가구 평균 연소득은 약 4,800만원입니다. 연간 소득 차이는 약 2,800만원입니다. 10년 누적 소득 차이는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순자산 격차는 1억 4,200만원입니다. 10년치 소득 차이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입이 더 많은데 자산이 그만큼 쌓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소비 지출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사 서비스, 외식, 육아 비용, 자녀 교육비 지출이 외벌이보다 구조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에서 저축 여력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습니다. 소득 격차 2,800만원 중 실제 저축으로 연결되는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지출 증가, 세금 증가, 사회보험료 증가로 빠져나갑니다. 맞벌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산이 자동으로 2배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데이터의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 평균 부채 구조와 주담대 비중을 봅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부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 담보대출 비중이 약 62%입니다. 총 900만원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채를 보유한 맞벌이 가구만 따로 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부채 보유 맞벌이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8천만원을 넘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주담대입니다. 이자 부담도 계산해봅니다. 잔액 1억 8천만원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720만원입니다. 월 60만원이 이자로만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더하면 월 100만원 이상이 대출 상환에 사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향이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면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비싼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 숫자는 커지지만 부채도 함께 커집니다. 자산이 크게 보여도 실질 순자산 증가 속도는 더딜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연령별 자산 부채 변화 추이를 봅니다. 30대 맞벌이 가구입니다. 평균 총자산은 약 3억 1천만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약 1억 2,500만원입니다. 평균 순자산은 약 1억 8,500만원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주택 취득 초기 단계여서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산 축적은 아직 초반입니다. 40대 맞벌이 가구입니다. 평균 총자산은 약 6억 4천만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약 1억 3천만원입니다.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1천만원입니다. 30대 대비 순자산이 약 2억 7천만원 늘어납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과 대출 상환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40대가 맞벌이 부부 자산 축적의 핵심 구간입니다. 50대 맞벌이 가구입니다. 평균 총자산은 약 8억 7천만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약 1억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평균 순자산은 약 7억 7천만원입니다. 부채는 줄고 자산은 크게 늘어난 구간입니다.
단 이 구간에서도 자산 중 실물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연령별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대는 부채가 많고 순자산이 작습니다. 40대에서 자산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50대에서 부채가 줄고 순자산이 완성됩니다. 이 흐름에서 이탈하는 가구는 대부분 40대의 부채 통제를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물자산 편중이 맞벌이, 재물을 갉아먹는 구조를 봅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자산의 77%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 23%입니다. 이 비율이 왜 문제인지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실물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의 77%라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실직, 사업 손실에 대응할 현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용대출이나 생활비 대출로 연결됩니다. 자산은 크지만 현금 흐름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후 현금 흐름입니다. 실물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낮습니다. 연금, 펀드, 예금 형태로 쌓인 금융자산이 적으면 은퇴 후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많아도 팔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산 총액이 7억 원이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노후 생활비는 대출로 해결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중 자산 축적이 빠른 가구와 느린 가구를 나누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실물자산을 늘리는 구조인가, 아니면 실물자산만 계속 키우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인가. 후자의 경우 자산 총액이 커도 재무 건전성 진단에서 위험 신호가 나옵니다.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30%가 하나의 기준선입니다. 현재 금융자산 비중이 20% 이하라면 실물자산 편중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 진단과 맞벌이 자산 설계 기준점을 정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재무 건전성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위험 구간입니다. 맞벌이 가구 평균 연소득 7,600만 원 기준 연간 상환액이 3,040만 원을 넘으면 재무 압박이 시작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253만 원입니다. 현재 원리금 월 상환 총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선입니다. 30대는 구조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40대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50대에서 10%대로 진입하면 재무 건전성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월 저축 여력 비율입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뒤 실제로 저축되는 비율을 봅니다. 소득의 25% 이상을 저축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자산 축적 속도가 평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소비 지출이 소득 증가에 비례해 함께 커지는 가구에서 이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맞벌이인데도 자산 축적이 느린 가구의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합니다.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20% 이하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소득이 높아도 실질 자산 증가는 정체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진단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순자산 확인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동일 연령대 맞벌이 가구 중위값과 비교해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2단계는 부채 구조 점검입니다. 주담대 잔액, 신용대출 잔액, 월 원리금, 상환 총액을 확인합니다. 연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다면 자산 설계보다 부채 구조 조정이 먼저입니다. 3단계는 금융자산 비중 점검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20% 미만이라면 실물자산 편중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라는 구조는 자산을 더 빠르게 쌓을 수 있는 출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실제 자산으로 연결하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닙니다. 부채와 지출의 구조를 관리하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데이터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